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보면은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주로 봤던 게 메탈, 세라믹, 그다음에 폴리머, 요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게 플라스틱.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세라믹은 이게 너무 고용융점이고, 메탈하고 폴리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은 흙을 알갱이로 만들죠. 해가지고 가마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메탈보다 더 용융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기술이 별로 많이는 없습니다. 개발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대신에 이제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에서의 194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메탈의 중요도가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복합재료, 이게 경량화가 에너지 세이빙이 화두가 되면서 저 복합재료, 컴포짓 머티리얼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메탈의 중요성은 좀 낮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금속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항공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모든 기계들이 대부분은 이제 메탈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탈을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 하면은 대표적인 게 SLS 타입입니다. Selective Laser Sintering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메탈은 우선 보통 분말로 만들어요.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메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덩어리 소재가 있지. 포스코라든지 어떤 현대제철 다양한 데 보면은 어떤 슬라브에서 강판 형태로 있든지 안 그러면 두꺼운 소재 형태로 덩어리 형태로 있습니다. 이걸 갖고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 소재 갖고 하는 거는 성형에서 프레스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판재하는 거는 판재 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채적하는 거는 단조라는 게 있습니다. 단조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3D 프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녹이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다시 분말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분말 사이즈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퀄리티도 좌우되는데 분말 만드는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말 가격이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SLS 타입의 3D 프린터가 또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는 엄두도 못 내고 기업에서도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서서히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셀렉티브 하면은 레이저 소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죠. 직진성을 가지면서 고용융을 해서 거울이 있으면은 빛을 해서 요 거울을 움직이면은 요 빛을 이렇게 쭉 이렇게 조사를 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갖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트링이라는 거는 이게 소결이라는 건데, 소결.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은, 알갱이가 여기 있으면 알갱이, 그냥 있으면은, 소결하면은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SLS 타입이 아주 대표적인 메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지금 기존 방법들이 메탈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덩어리를 이렇게 깎아서 하는 거, 깎아서 하는 절삭 가공이 있고, 자, 요걸 또 보면은, 자, 메탈을 강화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세 가지가 0 플러스 마이너스 가공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형, 재료의 손실 없이 형태를 바꾸는 거. 이거는 적청 혹은 부가 가공. 요거는 제거 가공.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제거 가공은 뭡니까? 밀링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뭐 브로칭이라든지 뭐 다양히 많습니다. 절삭 가공. 절삭이 있고, 성형은 뭐가 있냐 하면은 뭐 프레스라든지 단조라든지 아변이라든지 압출,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청은 이제 3D 프린팅 해가지고 용접도 어떻게 보면 적청이죠. 없는 데에서 쌓아 올리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3D 프린팅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D 프린팅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사용하려면은, 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아주 비싼 프레스 장비도 필요하고, 이거는 박판 프레스 장비, 단조 프레스 장비, 아변 롤 장비, 압출 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 검형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검형비가 굉장히 비싸고 검형을 운용하는 기계들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설비도 중후장대하고 그런 설비들이 다 필요하잖아. 공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설비들이 있으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쿨링 워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하고, 또 작업자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한 어떤 관리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반되는데,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제거 가공도 보면은 어떤 뭐 밀링이든 선반이든 뭐 여러 가지 레이저 커팅이든 간에 이것도 보면은 최소한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되고, 거의 필요한 인력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장비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3D 프린팅은 어떻습니까? 작은 공간에 굳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 수 없는 기괴한 형상들도,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단 뭐 안쪽이 다 비어 있다, 아주 복잡한 형상이다, 이런 형태, 아주 내부가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공정 가지고는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3D 프린팅은 그냥 쌓아 올리면 되잖아. 적청 가공해서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말을 사용하는 이런 번거롭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굳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런 공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 공정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다 필요하고, 조립하려면은 조립 볼트라든지 너트라든지 리벳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 조립 구조물이 다 설계에 다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여러 부품을 만들다 보면은 조립 공차도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을 하면은 이런 공정들을 다 생략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정밀도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표면 조도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3D 프린팅을 하고 바로 절삭강으로 면을 이렇게 치수를 만드는 기기들도 있습니다.